그 유괴 영상 찍어서 그런 거 하려나? 이게 아니라 그 야동 같은 거 없이 애들 대상으로 만들어서 애들한테 보낸 다음에 이거 너야 이런 식으로 별 할 짓도 없는 미친놈들이 별짓을 다 하네. 경우의 수를 나랑 한번 들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죠? 지우도 한번 들었다는 가정하에 시작을 할게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 오늘은 진도 어디까지 나갈 계획이냐면, 지금 아빠네들 같은 경우에는 윙 교재를 28페이지까지 총 80문제 풀어오라고 시켰어요. 28. 윙 교재 28,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 유형 전체요. 근데 지금 이거 프린트 개념서 줘야 돼. 개념서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경우의 수는 받지 않았었나 그때? 경우의 수까지는 줬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일단은 몇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자면, 구분을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경우의 수의 정의는 이제 저희 더 이상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전에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정의가 예전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실험이나 관찰을 할 때에 그 환경이 변하지 않는, 환경이 고정된 상태에서 반복 시행을 충분히 수없이 많이 시행했을 때에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이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하나하나 세서 특정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A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그 경우를 다 적어놓고 숫자를 센 걸 경우의 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경우의 수라고 할 때 기억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선생님들마다 가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뭐냐면 경우의 수라고 하기 때문에 3가지가 아니라 3이라고 쓰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이거는 학교 선생님 취향이거든요. 학교 선생님한테 맞추셔야 돼요. 수업 잘 열심히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보통 이제 모든 시중 교재에 3가지라고 몇 가지, 이렇게 몇 가지 방법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나도 지금부터는 이렇게 설명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그거 몇 가지 쓰지 말라고 이렇게 언급을 딱 해서 못을 박아버리면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개선할 때에 크게 몇 가지 방법, 2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용하자. 합의 법칙, 그러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머리가 있다면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분류하는 게 너무 쉬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기에 탄산음료 3개랑 주스가 2종류가 있는데 너 이 중에서 뭐 마실래? 라고 얘기하는 거랑, 너 여기에 윗돌이 위에 있는 티가 3개 있고 바지가 2개 있으면 이 중에 뭐 입고 나갈래? 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경우일까? 예를 들면 음료수는 5개 중에서 한 잔만 마시면 되니까 그 2개 더, 이렇게 3가지 더하기 2가지라 해서 5가지라고 하겠지만, 그럼 윗돌이 아랫돌이 위에가 3개고 아래가 2개니까 오늘은 위에만 입고 나갈까 아래만 입고 나갈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변태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삘 받아서 오늘은 바지로 가자 이런 미친놈은 아닐 거란 말이죠. 위에서 고르고 아래에서 고르고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내 선택지가 늘어나는 걸로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합의 법칙은 단순하게 더한다라고 한다면 곱의 법칙 같은 경우는 보통 난 그 표현을 너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중교재나 교과서나 모든 표현에서 다 뭐라고 나오냐면 동시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라고 하는 게 그 at the same time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문제에 동시에라는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의미상으로 개념상으로 동시에라고 하는데 그 고배 법칙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보통 연속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연속해서 선택하는 그런 느낌으로써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할 때 곱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상의를 고르고 바지를 고른다. 그럼 줄 세우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야, 여기 3명 줄 서봐 라고 하는 거를 관점을 조금 바꾸면, 1명 나와서 줄 서고, 두 번째 나와서 줄 서고, 세 번째 나와서 줄 서라고 하는 연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연속으로 개념을 생각을 하시는 게 그나마 이해가 쉽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크게 없는데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순서쌍을 이용해서 내림차순,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것과 아니면 수형도라는 걸 이용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공통수학에 있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수형도라고 하는 건 중학교 때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습니다. 수형도 대신에 뭘로 배우냐면 순서쌍으로 그냥 퉁쳐요. 그래서 제가 순서쌍을 표현할 때 한 가지 절대 제발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 주사위 2개를 던져서 합이 7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써봐라고 하면은 어떻게 쓰라 그랬죠? 요거랑 요 다음 건 그럼 뭘 써야 돼? 뭘 쓰라고 내가 시켰어? 16 썼으니까 6일 쓰는 또라이 짓은 하지 말라 그랬죠. 그건 뇌비우고 하는 그런 멍청한 소리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6이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관청이라고 믿을게요. 나랑 수업을 한 번이나 들었는데 아직도 여기서 16이니까 6일 이런 개멍청한 소리를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건 진짜 멍청이에요. 뭐 하라고? 기준을 하나 정해서 순서대로 키워라 라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앞에서 나오는 애를 기준으로 2, 5 해서 6, 1까지구나 라고 해서 1부터 6까지 총 6개구나 라고 세는 게 훨씬 빠르고 쉬워요. 그죠? 그렇게 해서 서버를 타고 중간을 생략하는 게 맞는 거지. 16, 그럼 6일, 그럼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2, 5, 5, 2 막 이렇게 쓰다가는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냐면 실수예요. 반드시 놓치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손과 눈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머리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 졸라 잘해가 아니라 난 멍청해가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뭐야? 어이쿠가 아니라 지금 어이쿠라는 것도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고 난 진짜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마인드로 가야 되냐면 나는 모자란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채워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야지. 나 졸라 잘해. 그럼 이미 완벽하잖아. 채울 게 뭐가 있어. 그러면 문제를 다 건방지게 보고 푼단 말이죠. 그런 경향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꼭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숫자 표현하는 방법들을 좀 진행했으면 굉장히 이렇게 경우의 수는 사실 뭐가 문제냐면 유형이 너무 많아요. 그 유형에 맞춰서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그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그 맥락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게 어렵나 봐요. 어릴 때 책 좀 읽지. 어릴 때 책 좀 많이 읽어오지. 아닌데요, 선생님, 저 책 많이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 책을 보기만 했잖아.
중간중간 그 문맥적인, 맥락적인 파악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막 어렵거나 하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지금 여기 C1 교재의 예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는 1번의 지불 방법부터 나와 있네요. 깔끔하게. 그럼 지불 방법이랑 지불하는 방법의 수랑 지불하는 금액의 수 차이는 뭐게요? 이것도 했었는데 이건 비원에서도 나올 텐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 약수 개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자, 지불 방법은 어떻게 구해? 예를 들어 내가 뭐 그 1-1번 한번 보자. 모두 합하여 8개가 있대. 특정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네요. 예. 그러면 이건 좀 얘기가 다른데. 아니야. 그냥 1-1번 한번 볼게요. 1-1번에 500원짜리, 100원짜리 모두 합하여 8개가 있을 때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이거는 식을 어떻게 놔야 되냐면 1-1번 같은 경우는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얘는 조금 내용이 달라서 지금 X와 Y개가 있다면 여기서 50원짜리가 X개, 100원짜리가 Y개에 있다고 했을 때에 50원짜리 X개와 100원짜리 Y개를 합쳐 350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에 X 플러스 Y의 개수가 8개 있다고 8개를 다 쓸 게 아니라 얘가 8개 이하이면 돼요 라고 식을 이렇게 조건을 걸어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조건을 걸었을 때 푸는 방법은 뭐야?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Y를 기준으로 좀 식을 간단하게 바꿔보면 X 더하기 2Y는 7이라는 식이 나와요.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순서쌍을 한번 적어봐요. 0 가능해요? 0일 때 X 7개. 괜찮아요? 그럼 1일 때 가능해요? 5개. 그죠? 요렇게 얼마까지? 3개에 하나까지 가능하겠네요. 몇 개? 4개. 요런 식으로 세주시면 됩니다. 근데 맥락상 8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방법의 수는? 이라고 했을 때 8개를 다 써야 되나? 선생님 이런 숫자 없어요. X 플러스 Y가 8이면서 X 플러스 2Y가 7이면 마이너스 2인가요? 막 이런 헛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지불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간단하게 이 1-1번 말고 다른 변칙 문제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10원짜리가 100원짜리로 와요. 100원짜리가 3개, 500원짜리가 3개 있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 어떻게, 나 이거 배운 적이 없는 데가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해봐. 배운 100원짜리를 한 개 썼을 때 2개 썼을 때 3개 썼을 때 차례 틀렸어요. 뭘 왜 틀렸죠? 안 내는 건요? 0개는요? 100원짜리가 0개일 때,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라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500원짜리도 똑같이 0개일 때,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0, 0이라는 선택지를 고르게 되는 순간 나 이거 공짜로 주세요.
이기 때문에 네,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몇 곱하기 몇? 몇 개예요? 4 곱하기 몇 가지 경우죠? 4가지. 몇 가지 경우죠? 4가지. 이 중에서 저기서 고 아니야? 네. 연속 아니야? 곱하기지. 그죠? 경우의 수를 푸는 방법. 첫 번째, 문제를 읽고 경우를 분류한다. 두 번째, 분류한 거에 대해서 각각 개수를 구하여 준다. 세 번째,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눴던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다 더하여 준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에 걸쳐서 쓰는 거고, 지금 나는 뭘 물어봤어? 지불 가능한 방법의 수라고 하면 첫 번째 뭐? 경우를 나눈다에 해당하는 거죠. 경우가 이렇게 나눠지네. 그러면 두 번째, 이걸 뭐 따로따로 계산할 거 없이 그냥 이거 곱하면 되지 않나? 라고 간단하게 계산 방법을 결정했네. 그러고서 이제, 그럼 빵원은 안 된다니까 하나 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몇 곱하기 몇? 4 곱하기 4 마이너스 1. 총 몇 가지? 15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그럼 두 번째, 100원짜리 6개랑 500원짜리 3개에 대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돼요? 몇 곱하기 몇? 7 곱하기 4 빼기 1 해서 27개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불 금액이라고 하는 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100원짜리 5개 내는 거나 5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나 지불 금액의 차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500원짜리. 어떻게 생겨요? 뭐가 달라졌죠? 달라졌다며요. 그런 것 같아요. 100원짜리를 5개 내도 되고 500원짜리 하나 내더라도 결국엔 똑같은 500원이라는 값을 가지죠. 이때는 계산하는 방법, 지불 금액이 조금 특별한데 지불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 100원짜리가 N개, 500원짜리가 M개라고 한다면 식을 어떻게 쓴다? N 더하기 1 곱하기 M 더하기 1이라고 계산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냐? 네. 뭐 어디서 봤었는데? 역시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죠. 우리 약수의 개수 구할 때 표 그리잖아요. 원래 처음에 할 때 여기를 1일 때, 2일 때, 2의 제곱일 때, 2의 세제곱일 때, 여기가 뭐 1일 때, 5일 때, 5의 제곱일 때, 그럼 이렇게 만나서 곱해질 수 있는 그 모든 값들이 다 약수가 돼서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에 약수의 개수는 몇 개? 칸으로만 따지면 몇 칸? 12칸. 왜 12칸이 나오죠? 가로가 4칸. 3에다가 하나 더하면 4칸. 위에다 3칸. 2에다가 하나 더하면 네, 3칸. 그래서 4 곱하기 3이라서 12가 나온다라고 하는 약수개수 구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이거 티처스에서 정승재 강사님이 물어보셨던 내용인데 약수개수 어떻게 구해? 그 상위 0.1%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부터 선행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미적분이 끝났대요. 3바퀴씩. 3년 만에.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영어도 잘해요. 영어 원서로 공부하던데? 영어 학원에서
전 지점 탑 찍고 수학 시험 봤더니 저기 뭐야 그 수능 모의고사 2등급 나오고 중학교 2학년 애가 뭐 그러던데. 근데 그 애한테 물어보더라고.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니? 라고 했더니 그럼 먼저 일단 표를 그려서 라고 더 얘기 안 들어도 돼 하면서 막 정승재 그 강사님 표정이 막 이렇게 막 너무 막 행복해 막 한 표정으로 역시 넌 제대로 알고 가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식으로 기억하는 게 왜? 라고 하는 거를 항상 달고 가야 된다고 분명 얘기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 굉장히 커요. 이걸 여기다가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저기다가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 같은 경우도 충분히 문제를 접근할 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내가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개념이 많아지려면 결국에 그만큼 까먹으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으려면 그만큼 머릿속에 잘 녹아들어 있어야 돼요. 근데 단지 자 약수의 개수는 그냥 지수 구해갖고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해. 끝. 이러고 왜? 그냥 외워. 이러고 넘어갔다 치면 당장에 공부하기는 굉장히 쉽겠지만 그로 인해서 머릿속에 남는 건 뭐야? 그렇구나. 끝. 그 이상으로 더 한 단계 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런지도 모르니까. 근데 사실 방금 전에 그랬던 저 표를 이용해서요. 또 그 뒤에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표 한번 그려갖고 풀면은 또 풀 수 있는 몇 가지가 그 지수 법칙 말고도 또 나오거든요. 알고 계시면 되게 좋아요. 자, 지불금액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지불금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특이한 경우 예를 들면 낮은 금액에 개수가 충분하여 높은 금액을 채울 때 뭘 하냐면 거스릅니다. 다 바꿔요. 뭐를? 높은 금액을 낮은 금액에 그걸로 바꿔서 계산해요. 그럼 높은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바꾸어 셉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다가 그럼 하나 해볼게요. 지금 여기다 1,000원짜리 2개까지 추가하겠습니다. 1,000원짜리 2개를 추가할게요. 그러면 지금 정말 단순하게 방법으로만 따지면 또 바뀌었죠? 뭐예요? 7 곱하기 4 곱하기 3 빼기 1이 될 테니까 12, 83개가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금액의 서로 다른 지불 금액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자, 100원짜리가 6개 있죠. 500원 채웠어? 안 채웠어? 채웠죠. 그럼 500원짜리를 이제 뭐로 바꿔서? 100원짜리 15개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는 알려드릴게요. 1,000원짜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500원짜리가 3개 있죠. 1,000원짜리 채웠죠. 그렇죠? 1,000원 만들고 넘어가죠. 그럼 1,000원짜리 2개가 아니라 500원짜리 몇 개로 계산해? 500원짜리 4개로 계산하면 돼요. 그럼 지금 얘는 총 500원짜리가 7개랑 100원짜리가 6개 있는 거니까 100원짜리가 몇 개로 계산하면 된다고? 35에다가 41개. 그래서 총 금액의 수는 42 빼기 1. 끝. 41가지. 왜 그러냐면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여기에 100원을 채울 거야. 1,000원부터 채운다고 한번 생각해봐. 내가 1,000원을 채울 거야. 여기가 빵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1,000원 라인이다. 1,000. 여기가 내가 2,000원이다. 2,000. 그러면 선택지가 만약에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 요 상위에 하나를 넣어줄 수 있죠. 500. 여기도 500. 이렇게 넣어줄 수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두 개, 두 개라고 하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여기 500원을 추가해서 500. 이게 1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두 장에 500원짜리 하나가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야. 맞죠? 500원을 내거나 1000원을 내거나 1500원을 내거나 2000원을 내거나 2500원을 내거나. 아, 얘가 조금 헷갈리면 이렇게 바꿀게요. 500원으로 생각할게요. 두 칸 정도만 볼까? 요렇게. 한 칸만 더 그릴까? 요렇게. 자, 여기가 빵원 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지금 내가 500원짜리가 3개 있는 거고, 100원짜리가 3개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제 흰색 말고, 빨간색으로 한번 채워볼게. 자, 100원짜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여기 100원. 그 다음 또 얼마? 200원. 여기 얼마? 300원이 있어요. 요렇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100원, 200원, 300원.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이제 요 다음인 500원으로 넘어가서 500원, 1000원. 원래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세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1500원일 때 또 다시 하나, 둘, 세 개. 또 1000원일 때도 하나, 둘, 세 개. 또 1500원일 때도 하나, 둘, 세 개. 총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 15개를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어떻게? 4 곱하기 4 마이너스 1로 계산이 가능하다고요. 그죠? 몇 가지. 흰색 줄이 몇 개야?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에 따른 흰색, 빨간 게 몇 개야? 3개인데, 그게 사실은 여기도 세야 되잖아. 이것도 세야 되잖아. 이것도 하나씩 세고 나면은, 결국엔 뭐라고? 총 16개가 나오는 거야. 500원짜리 마다 100원을. 근데 만약에 내가 100원짜리가 4개 있다, 100원짜리가 6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위에는 생략하고 아래만 한번 그려볼게. 어떻게 될까? 100원 채워, 200원 채워, 300원 채워, 400원 채워, 500원 채워. 여기서 이미 600원을 채워. 그리고 또 다시 500원이 있을 때 하나 또 채워, 하나 또 계속 채워. 그러면은 계속 결국엔 뭐예요?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엔 연결이 되니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가장 최상단 얼마? 1500까지 한 칸 한 칸 다 차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몇 개로 한 칸 한 칸 다 차 있을 테니까 얘를 바꿔서 15개로 세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거슬러서 낮은 금액으로 거슬러서 계산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표현이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건 빈칸을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거슬러도 돼요. 쉽게 생각하면 빈칸을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거슬러서 계산해요. 바꿔서 계산합니다. 이거는 네. 그럼 저기 2-1번 2-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불할 수 있는 경우 자 채웠어 못 채웠어? 만 구분하면 돼. 채웠어 못 채웠어? 못 채웠죠. 그지? 10원짜리 4개, 100원짜리 4개. 그럼 몇 가지 나와요? 몇 곱하기 몇 하라고? 2-1번이잖아. 지금 2-1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나 질문, 혹시 너 뭘 보고 있는 거냐? 물어봤으면 대답을 좀 해줘. 몇 곱하기 몇으로 계산해야 돼요? 5 곱하기 5. 근데 빵원은 안 된다고. 그래서 빼기 1을 계산하시면 총 몇 개? 24개죠. 그 답만 체크하지 말고 왜 24인지 좀 식을 쓰세요. 제발 진짜 미쳐버리겠네. 개빡치게 진짜. 여러분들아 진짜 정말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니는 그 교재 채워서 대체 뭐가 남아?
그 교재 채우면 뭐 누가 상 줘? 아, 물론 교재 안 채우면 내가 남겨. 보충시키기는 해. 근데 그래서 교재 다 채우고 그래 보충 안 하고 나면은 뭐가 남아? 풀이도 아무것도 없고 왜 그렇게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답만 꼴랑 체크돼 있고 나중에 채점할 때 거기다 동그라미 칠 거 아니야, 심지어. 선생님이 풀어준 거랑 상관없이 그냥 다 동그라미 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풀어주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해야 되는 문제야. 근데 지금 하는 그건 뭐야? 그냥 동그라미, 그건 답만 체크해놓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기세잖아. 안 좋은 습관이라든 안 좋은 습관들은 다 가지고 있어. 고집 부리는 거.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 그리고 뭐? 채우고 넘어가는 거. 그냥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야, 그렇게 따지면은 답지 보고 그냥 답 쓰고 넘어가면 되지. 그럼 다 채우는데. 쿠폰 주냐? 책 다 채우면? 진짜 좀 지금 네, 3-1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조금 이상해요. 말이 좀 애매합니다. 답을 풀 수 있는 건 금방인데 한 출입구로 들어가 다른 출입구로 나가려고 할 때 라고 하는 그 다른 출입구라는 게 들어갔다 나가는 건지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곳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것도 네, 맥락상 파악을 좀 잘 해보셔야 되고요. 뒤로 넘어갈게요. 5-1번 말고 6-1번에 한 번에 신호를 켤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자, 그럼 방법은 몇 가지예요? 다시 네. 식이 어떻게 되죠? 다 했으면 보고 주세요. 뭐 이렇게 문제 쓰는 속도가 느려? 어떻게 계산해야 돼? 그 앞에다가 놔. 대답.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너 지금 안 읽었어? 안 읽었는데 전등 A, B, C를 켜거나 끄는 것으로 신호를 보낸대요. 뭐 할 수 있다고? 키거나 끌 수 있다고요. 누구를요? A를요. 또 누구를요? B를요. 또 누구를요? C를요. 지금 나 뭐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니야. 지금 뭐 하는 얘기,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왜 2 곱하기 3이지? 웬 또 연병. 나 다시 얘기해 줄까? A가 키거나 끌 수 있고 B도
키거나 끌 수 있고 C도 키거나 끌 수 있다고. 내가 지금 얘기했으면 뭐부터 생각해야 될 것 같아? 합으로 계산해야 될지 곱으로 계산해야 될지 이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그럼 왜 나오는 식이에요? 3은 어디서 나오는 식이야? 3개라서? 그 3개라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그거랑 곱하기 3이랑은 무슨 상관이야? 가짓수가 3가지인 경우가 어디 있는데? 왜 가짓수가 3개지? 상식적으로 정말 그냥 맥락상으로 생각을 해봐요. 너네가 정말 돌고래가 무식한 새끼라고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다니까? A가 몇 가지 방법을 가져? 2가지 방법을 가지는 거 아니야? 모든 경우가 2가지 말고 더 있니? B는요? 2가지? C는요? 내가 지금 다시 얘기해 줄까요? A는 키거나 끌 수 있고 B는 키거나 끌 수 있고 C도 키거나 끌 수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2 곱하기 3이 나올 수 없지 않아요? 우리는 선택을 몇 번 하는 건데? 3번 하는 건데? 그럼 첫 번째 선택할 때 가짓수가 몇 가지고? 두 번째 선택할 때는 가짓수가 몇 가지고? 세 번째 선택할 때도 가짓수가 몇 가지라면? 이걸 연속으로 선택한다고 하면 총 몇 가지가 나와야 돼? 뭐라고? 지금 네가 6이라고 하는 2 곱하기 3이라는 거는 결국엔 2 더하기 2 더하기 2란 얘기 아니야? 2 더하기 2 더하기 2라는 식이 나와? 거기서? 2 더하기 2 더하기 2라는 식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2 더하기 2 더하기 2라는 식이 나오는지 한번 얘기해봐. 나 방금 전에 연속이라는 힌트도 주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더하기 2 더하기 2야? 책을 보기만 했네. 저 자린고비처럼 굴비 한 번, 밥 한 번, 굴비 한 번, 밥 한 번 하듯이 책 한 번 놀고, 책 한 번 놀고, 책 한 번 놀고 보기만 했네. 아무 내용 없이. 먹어서 소화시킨 거 하나도 없이.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머릿속에 오만 생각을 하느라고 내 말을 못 들었거나, 그냥 정말 내 말을 안 들었거나. 수업하면서 나한테 대답하는 순간까지도 지금 내 말을 안 들었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답이 나올 수가 없지 않아,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선택을 몇 회 한 거예요? 3회 했어요. 그러면은 총 숫자가 몇 개 곱해져야 돼요? 3개 곱해져야 돼요.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요. 총 몇 가지? 8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게 맞는 거 아닐까? 응? 그럼 지금 5-1번 같은 경우 선택을 몇 번 하는 걸까? 지금 이 6-1번이 이해가 안 되면 5-1번 봐봐. 5-1번은 선택을 내가 몇 번 하는 거야?
선택을 2번 하게 되지 않아? 상위에 대한 선택을 한번 하고 하위에 대한 선택을 한번 하고 선택 몇 번 하는 거라고? 2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곱하면 숫자 몇 개를 곱하면 돼? 2개를 곱하면 돼. 첫 번째 나올 숫자가 얼마인데? 4야. 두 번째 나올 숫자는 얼마야? 6이야. 그러니까 총 몇 곱하기 몇이라고? 4 곱하기 6이라서 24라는 숫자가 나와. 경우의 수는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한 횟수만큼 숫자가 곱해져야 돼. 그럼 지금 네가 이걸 바르게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자면 2 곱하기 3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돼? 2를 3번 곱한 거니까 2의 세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그 밑에 6-2번 한번 문제 봐봐. 보자마자 한번 풀어봐. 뭐래? 4개의 전구에 불을 켜서 신호를 보낸다면 신호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단, 모두 꺼져 있는 경우는 신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몇 번 선택을 할 거고? 뭐라고? 4번 선택을 할 거고. 너 무슨 소리 하니? 각각의 전구에 대해서 선택을 한 번씩 할 거고, 그 전구마다 선택지가 몇 가지 있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 왜 한 가지야? 얘기해봐. 괜찮아. 틀려도 돼. 신호 꺼져 있는 거는 신호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쓴다는 건 신호를 너 문제 아니, 너 한글 혹시 부분적으로 안 보이냐? 모두 꺼져 있는 경우는 신호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내가 그 문제 대체 어디에 꺼져 있는 경우는 신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써있냐? 문제를 왜, 너 한글 읽을 줄 몰라요? 다시 물어볼게요. 각각의 전구당 선택지가 몇 가지 나와요? 2가지 나와요. 그러면 아저씨 2번의 선택지를 몇 번 선택하게 되는 거야? 몇 회 선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2의 몇 제곱? 4제곱이라고 해서 16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유는 뭐죠? 모두 꺼진 거는 신호수로 세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서 하나만 빼면 되는 거야? 문제를 좀 똑바로 읽어. 말고요. 줄 세우기로 넘어갈게요. 줄 세우기 제가 다른 거는 안 할 테니까 팩토리얼은 좀 쓰자. 팩토리얼은 써도 되죠. 적어도 팩토리얼은 써도 되죠. 근데 다른 것까지는 제가 그 P랑 C 이거 안 쓸 테니까 팩토리얼은 좀 하자. 나의 소박한 바람이야. 괜찮아?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1까지 곱하는 거를 n 팩토리얼이라고 하자라는 규칙이야. 즉 한마디로 4명 줄 세울 땐 4팩토리얼이고 5명 줄 세울 때는 5팩토리얼이야. 계산할 때는 똑같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3명을 줄 세운다라고 하면 첫 번째 선택지에 대한 사람 몇 명 올 수 있고 두 번째 선택지에는 몇 명 올 수 있고 라는 식으로 순서대로 세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줄 세우기와 뭐가 박살이 나는 소리가 들렸는데. 줄 세우기라고 할 때, 그럼 여기서 내 10명이 있어. 10명 중에서 여기 자리가 이렇게 세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요렇게 앉히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짧게 보라고. 첫 번째 의자에 올 수 있는 선택 몇 명이 앉을 수 있고, 그러면 여기는 선택지가 10개. 그럼 여기에는 이유는 뭐지? 한 명이 앉았으니까 여기는 9명. 여기는 또 8명. 이유는 2명이 앉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선택하고 라는 연속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기에서 줄 세우기에 있는 심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그런 거 있죠. 특정한 자리. 특정한 자리. 특정한 자리에 있을 때 실-1번 같은 경우에 C가 맨 앞 또는 맨 뒤에 서는 경우라는 그런 특정 자리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배제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외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제외하고 줄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경우를 특정 경우를 곱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지금 거기에 있는 7-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라고? A, B, C, D 4명 중에서 C가 맨 앞 또는 맨 뒤라고 했으니까 C를 빼버려. C를 빼고 일단은 몇 개? 3개. 그러니까 3팩토리얼을 계산하고, 그럼 이렇게 3명이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C가 어디 올 거야? 앞에 또는 뒤에 몇 가지? 2가지를 곱해주면 끝이야. 그게 7-1번 문제가 되는 거야. 그죠? 뭐 하라고? 제외하고 줄을 세운 다음에 특정한 경우를 세시면 돼요. 그러면 7-2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D 또는 E가 맨 앞에 오는 경우를 구하래. 또는이라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D가 앞에 오는 경우. D가 맨 앞. 또는 E가 맨 앞. 맨 앞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먼저 D를 빼. 몇 가지? 4명.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맨 앞이라고 했으니까 따로 선택지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곱하기 1이니까 그냥 생략해도 되죠. 2가 맨 앞. 얘도 똑같이 2를 빼고 나서 생각하면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그러니까 4팩토리얼 더하기 4팩토리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라고. 알았지? 처음에 무조건 경우수 계산할 때는 어떻게? 분류해서 각각 구해서 더해라 라고 하는 거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특정 자리 외에 그럼 두 번째 이웃하는 경우는요? 이웃하는 경우. 그죠? 먼저 뭐 해야 돼? 묶음으로 처리. 묶음은 한 개로 처리. 한 개로 센다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부터 계산해요? 묶음부터 정하세요. 첫 번째는 뭐부터 자리 정하고? 묶음 내에 줄 세우기 곱하기 전체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A, B, C, D, E 5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A, B가 이웃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어떻게 계산하라고? 먼저 묶음 내에서 줄 세우기를 해요.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 그 다음에 묶음은 몇 개로 취급해라? 한 개로 취급해라. 그럼 이렇게 겉으로 밖에서 봤을 땐 전체적으로 봤을 땐 몇 개? 4개를 나열하면 된다. 그래서 4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다.
이런 순서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8-1번처럼 동건이 바로 다음에 근영이가 달리는 경우는 순서가 정해졌죠. 반대로 자리 바꾸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안 돼요. 그런 것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8-2번은 그럼 어떻게 세울까?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이웃하는 경우를 빼셔도 되고요. 근데 그 이웃하는 경우가 만약에 두 명이면 다행인데 두 명이 넘어가는 순간에 계산이 조금 달라져요.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상관없는 것이라고 해야 되나? 것을 먼저 나열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에 배치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남자가 5명이고 여자가 2명 있을 때 여자들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면 먼저 남자부터 자리를 정해주고 그 빈칸 사이사이에 여자를 배열하면 돼요. 그래서 남자가 5명이 있고 배열했고 여자 사이사이에 배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빈칸 몇 자리가 생겼어? 양쪽 끝까지 포함하게 되면 6자리가 생긴 거야. 그래서 여자 첫 번째 1번 여자 어디 가실래요? 저는 저 6개 중에서 하나요. 2번 여자 어디 가실래요? 제가 간 곳 빼고 딴 데로 갈게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먼저 상관없는 것을 먼저 나열하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배치한다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또 넘어가겠습니다. 정수 만들기는 좀 넘어갈게요. 정수 만들기는 넘어갈게요. 색칠하기도 여기서 그렇게까지 크게 어렵게 나오는 건 없어서 적어도 여기서 그건 잘 안 나오거든요. 그 뭐지? 원판? 피자 모양으로 나오는 그런 공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중학교 과정에선 잘 안 나와요. 특히나 심지어 니네 학교에선 더더욱도 안 나와요. 교과 과정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빼고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빼고요. 그 대표 뽑기로 넘어갈게요. 대표 뽑기 금방 해요. 자, 대표 뽑기 같은 경우 줄 세우기라고 하는 애가 이제 엠팩토리얼이라고 한다면 공간이 좀 부족하네. 이거 지울게요. 대표 뽑기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해요? 대표 뽑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순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로 생각할 수 있을까? AB와 BA는 같은 걸로 센다예요. 그만큼 뭐가 순서가 없으므로 중복되는 애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뭘 하고? 줄을 먼저 세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뽑은 만큼 n 팩토리얼 분의 1을 해줘야 돼요. 2명을 뽑았다. 2팩분의 1. 3명 뽑았다. 3팩분의 1. 5명 뽑았다. 5팩분의 1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대표 뽑기라고 할 때. 그럼 대표 뽑기의 맥락과 저기 줄 세우기의 맥락은요. 여기엔 이건 뭐 따로 나중에 심화 문제 같은 거 풀 일 있을 때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예를 들면 5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라고 하면 식을 어떻게 세우라고? 5명 중에 2명 뽑은 만큼 나눠줘 라고.
이게 식이에요. 그죠? 5명 중에 2명 뽑는 경우가 뭐야? 거기 없어. 진짜 좀 겁내 산만하네 진짜. 아저씨 없어 거기. 그냥 예를 들어서 보여준 거야.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뽑는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2명 뽑아. 일단 줄 세우기로 뽑아. 그 다음에 뽑은 만큼 나눠. 끝이라고. 알겠니? 그러면 지금 12-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적어도 한 명이 적어도 문제. 적어도 문제는 사실은 푸는 방법이 2가지예요. 모두 다 구하거나. 적어도 문제는 어떤 식으로 푸냐면 적어도 A 하다. A 사건.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첫 번째 분류해서 하나하나 다 구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전체에서 A가 아닌 거를 빼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계산하는 게 좀 더 적게 들겠죠. 그래서 전체에서 A가 아닌 애들을 빼는 걸로 계산을 하시는 게 좋다고요. 즉, 지금 적어도 남학생, 그럼 뭘로 구하라고? 남학생이 하나도 뽑히지 않는 경우를 빼라고. 전체 경우는 몇 명인데? 6명 중에서 2명인 거고, 이 중에서 여자만 2명을 뽑는 경우를 빼시면 적어도 1명은 남자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된다고? 6명 중에 2명 곱한 만큼 나눠 빼기 3명 중에 2명 곱한 만큼 나눠 뽑은 만큼 나눠.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 15 마이너스 3이라 12가지가 나오게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 뽑기 응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적어도 외에 반드시 항상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 안 써놨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경우에서는 개수에서 제외해버려요. 개수를, 그러니까 배제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배제하고 계산한다는 게 뭐냐면 15-1번에 A가 대표에 뽑히는 경우의 수. A는 뽑혔어 이미 대표로. 그럼 이제 남은 건 몇 명이야? B, C, D, E 15-1번이에요. B, C, D, E 5명이야. 4명이야. 4명 중에서 부대표 총무만 뽑으면 돼. 자, 부대표 누구? 4명. 총무 누구? 3명. 총 몇 가지? 12가지. 이렇게. 아예 너무 반드시 항상 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아예 선택지에서 배제해버리시면 되고요. 윷놀이는 외우셔도 돼요. 윷놀이는 육가락이 몇 개? 4개. 그럼 선택지가 선택지가 어떤 선택지가 있지? 앞뒤. 앞뒤 선택을 몇 번 하게 되는 거야? 4번. 그러니까 2의 몇 제곱? 4제곱 몇 가지? 16가지가 나오는데 그 16가지에 나오는 숫자를 다 외우셔도 돼요. 14641입니다. 14641이에요. 14641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도개, 걸윷, 모가 여기 있어요. 다 뒤집어진 거 하나만 2개, 3개, 4개 이렇게 된 거라서 14641입니다. 그냥 외워서 쓰셔도 돼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선분이나 삼각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요? 선분은 점 2개, 삼각형은 점 3개, 사각형은 점 4개. 그럼 반대로 식 20번에 사각형은 어떻게 만들어?
20번의 직사각형은 어떻게 만들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직사각형이라는 건 결국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선분이 나와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냐면, 생각을, 관점을 바꿔서, 4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그 내부의 도형은 사각형이다 라는 성질을 기억하시면 돼요. 가로줄 몇 개? 4개. 20-1번에 가로줄 20-1번에 가로줄 4개. 4개 중에서 2개 골라. 뽑은 만큼 나눠. 그 다음에 세로줄 몇 개? 7개. 7개 중에서 2개 골라. 고른 만큼 나눠. 2개 계산해서 곱해주시면 이게 직사각형의 개수만큼이 나옵니다. 여기서 정사각형이 아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정사각형을 하나하나 세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닌 뭐 이런 건 한번 고민해 보시고 23번까지 풀어주십시오. 지금 거의 제가 15문제 가까이 같이 풀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문제가 얼마 안 돼서요. 여러분들은 윙 숙제를 포함합니다. 윙 숙제에다가 여기 있는 C1 교재 23번까지 풀어주십시오. 아까 네, 짐 챙기시고요. 윙이 어디까지? 윙이 28페이지까지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1 교재는 몇 페이지까지? 129페이지까지. 129페이지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가자.